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법률 제2만 1307호로 공포된 이번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형법 속에 자리하고 있던 이른바 친족상 도래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내용이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자제해왔던 전통이 이제는 새로운 헌법적 기준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그동안 형법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아예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는 분명했다. 가족 내부의 문제를 국가 형벌권으로 강하게 개입하기보다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두겠다는 배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20헌 마 468 결정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자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구조는 피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 이후 입법자는 선택을 해야 했다. 친족상 도래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적 한계를 반영하여 구조를 바꿀 것인가? 그 결과가 이번 개정이다. 이제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대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전환되었다. 즉, 국가가 먼저 나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형벌권 행사의 주도권을 국가에서 피해자로 옮긴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을 풀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나 시부모라 하더라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위계질서가 형벌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신분적 유대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고려될 뿐 외부 공범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는 신분관계에 기초한 형사특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권리행사방해죄나 작물죄 등 관련 재산범죄에도 같은 취지가 확장되었다. 다만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남겨두었다. 예전처럼 자동 면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형벌의 기계적 배제가 아니라 사법적 숙고를 거치게 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부칙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과거에는 형이 면제되었던 사안이라도 이제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처벌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 개정은 가족을 바라보는 형법의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국가가 물러서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가족 내부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인식이 더 강해졌다. 동시에 친고죄라는 형식을 통해 여전히 가족 내부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존중하려는 절충도 담겨 있다. 결국 이번 형법 개정은 친족상 도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자동적 형면제에서 피해자 의사에 따른 처벌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국가가 무조건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그 판단의 열쇠를 피해자에게 넘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